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관제인 이제 환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대략 어떤 거를 환가하는지 과거 자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제인은 2015년 8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해서 대략 이런 사건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략 1년, 한 10개월 동안에 216건을 배당을 받아서 환가 사건이 총 9개가 있었습니다. 환가 1개, 그 다음에 이제 환가가 진행 중인 게 15건, 취하가 중간에 4건. 2015년 8월에 환가 사례는 이제 50년생이고 남자 택배업을 했는데 집행공탁된 경매배당금, 집행공탁된 배당,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 후 공탁금 출급 청구하죠. 금액은 313만원입니다. 원래 이제 폐지 면책 의견을 올랐으나 판사님 1회 집회 때 환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8월에 기각사례. 57년 여자로서 공지업을 하고요. 화해계약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해 불출석.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불출석을 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죠. 면책 기각을 시킵니다. 2015년 9월 환가 사례는 59년생 남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환가 대상을 보시면 채무자 2,600만원과 대출 3,000원 합계 5,600만원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돈 2,600만원과 대출 3,000만원 합계 5,600만원으로 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은닉재산이라는 얘기죠. 화해를 했습니다. 대출을 감안하면 2,600이죠. 그 중에 1,000만원을 파산재산에 반환하는 걸로. 55년생 남 예식장업을 하신 분은 집행공탁된 경매배당금,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 후 공탁금 출급 청구를 했습니다. 금액은 크죠. 3억 5,900만원입니다. 재단 채권이 3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단 국세나 이런 게 체납되어 있었죠. 이건 바로 수시변제 허가를 받아서 임치금 반환해서 바로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집행공탁된 경매배당금이 고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9월 이때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시점 이후 수익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하여 매도대금을 수령하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사행이죠. 수익자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보의 사행이 취소송을 수송수기했습니다. 편입금액은 높죠. 4억 6,800입니다. 그 다음에 70년 남자 이벤트업 채무자 수유 부동산에 2003년 누나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1년 누나가 최고액 1,500만원 배당받아 모친에게 송금했습니다. 화해 허가 신청 중입니다. 이건 500만원 정도를 반환해라. 모친 수유 제주 땅, 모친은 피담보 채권을 채권자 진술로만 소명하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 중이죠. 2015년 10월 환가 사례 74년 여자 음식점 보험 예상 해지한금 파산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하도록 한 후 채무자 보험을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이제 편입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에 환가한 거는 74년 여자 음식점입니다. 동생 이름으로 3억에 170만원, 3억에 월세 170만원 임차주택에서 채무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3천 화해계약 제의를 채무자의 3천 화해계약 제의를 관제인이 거부하고 동생 금융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억에서 이제 압류금지 채권 등을 그래서 3억 채무자는 동생이 보증금 3억 중 7천을 보내냈다는 계좌 내역을 불완전하게 제출했습니다. 관제인은 동생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시점을 작성해 보았으나 피보증 권리가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가압류 시점 보류하고 채무자에게 금융자료 추가 제출 요청했으나 3천 화해계약 역제하면서 재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었죠. 56년생 남자 인세업 아들 이름으로 6천에 75만원 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계좌 운용을 의심했는데 채무자 1,500 화해 제의를 이건 관제인이 거부했습니다. 다음에 2015년 11월에 이제 환가는 어떤 대상이냐? 가계 임차권을 딸에게 양도하는 거. 이런 경우 많죠. 보증금 3천 중 1,500만원을 절반을 환가했습니다.
보험계약자 달러 변경 또 많죠. 화해계약 3,400만원 중 2,500만원 화해계약. 보험계약자를 언니로 했습니다. 바꿨던 얘기죠. 계약한금 1,320만원 중 1,300만원. 관제인이 보험계약자 언니로 변경을 지적하자 채무자가 먼저 화해계약을 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죠. 화해를 거부하여 처남 상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부인 청구. 2억입니다. 금액이 3,400만원 이 당시 이제 압류 금지죠. 이걸 감안해서 최소한 1억 6,600만원을 토해내라. 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공무로 의심되는 대출에 채무자가 연대부정을 선 겁니다. 부부 공유 아파트 판돈 중 8천만원을 처 지인들에게 변제했습니다. 이게 비본지 변제죠. 자기가 갚을 의무가 없는데 비본지 변제입니다. 보험계약자 초로 변경, 관제인 화해계약 2천 검토 제의 중 아파트 판돈 4천만원 플러스 해약환급 1천만원 총 5천만원이죠. 관제인 해약환급 1천에 화해계약 제의안이 채무자 부부 승낙했으나 관제인 화해계약 2천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파트 판돈 때문에. 처 아파트가 가치가 1억입니다. 처 보험해약금 3천. 이런 경우도 이제 이걸 고유재산으로 재산이 있는 배우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실무준칙이 없던 시절이죠. 지금은 실무준칙이 있어서 이거는 환가를 하기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경탁 등 경매배당금, 이런 건 뭐 많죠. 1,480만원. 모친주택 협의 분할로 오빠가 단독 상속을 했습니다. 저 상속 협의 분할이죠. 채무자 상속분 5분의 1이고요. 채무자 소유 빌라가 임의경매했습니다. 이건 이제 화해계약하면 되고, 이건 채무자 임의경매일 땐 채무자 지위 승계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혼 직전 부부 공유이던 아파트 지분을 처에게 증여했습니다. 퇴직금 2억 8,700만원 중 2억을 이혼 양육비로 주고 나머지 8,700만원 생활비로 썼습니다. 전처 상대로 부인 청구할 수 있죠. 지분을 처에게 증여했으니까 1억 5천만원 정도로 환가를 해야 되는데 환가 가능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아파트 지분 증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가액배상 판결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수령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끝난 거죠, 사실은. 전처가 자녀를 거주하는 주택 전세금 명의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판사님이 작은 금액에 대해 화해계약 제시했으나 전처가 거부했습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친동생에게 매도했습니다. 충북 신용보증재단이 사행이 열심히 하죠. 동생과 800 화해계약 허가 신청했는데 판사님 소송 결과 보고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허가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로 부동산 모친 단독 상속했습니다. 화해계약 허가 신청 5천. 부동산 5억 중 상속분이 9분의 1입니다. 임야, 송전탑이 있고 대법처가 모친 상대로 가액배상 수강에 파산 선고 직후 확정된 화해공유한장에 따라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제 정해야 되겠죠. 언니에게 명의신탁 빌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 해약해서 파산재단 편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보험해약금 900만원, 명의신탁 빌라 시세 7천만원, 채무 3,700만원,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대충 나오죠. 결국 485만원 한가했습니다. 명의신탁 빌라 시세가 7천이고 채무가 3,700이니까 시가는 3,300이죠. 보험은 900, 4,200. 4,200이니까 3,400 정도가 이제 빼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 이사하면서 임차면을 달러 변경. 이런 경우 많죠. 1억. 그래서 부부가 아들 임차보증금 송금하고 2년을 아들이 반환받기야. 임의경매 진행 중 채무자주의 승계, 토지. 모친 아파트가 채무자 부부 이혼 후 전처 이름으로 가등기 후 모친 사망 직전 손자에게 증여. 모친, 어머니 아파트가 채무자 부부 이혼 후 전처 이름으로 가등기 후 모친 사망 직전 손자에게 증여. 이것도 좀 인터셉트한 거죠. 화해계약을 거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기지국 발신 내역을 이제 요청을 하죠. 부동산 1은 하나의 부동산은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했고요. 다른 부동산은 지분을 오빠에게 매매대금 금융자료를 작출하여 매도했습니다. 짜고 친 거죠. 보험계약자를 아들, 딸로 변경하고 해약하여 한국으로 사적 채무 2천을 변제했습니다. 2015년 6월 아파트 관련 판돈 사적 채무 1억 채무 변제했습니다. 부인 청구 계획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친 명의로 부동산 중 상속분 3분의 1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하겠죠. 처수의 오피스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자분과 거주하는 1,001명의 아파트에 처가 입가한 2억. 화해계약을 시도했습니다. 3천. 채무자는 예고 채권이 비면책이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연보 209억 면책을 보고 승낙을 했습니다. 판사님이 이제 증액을 요청했네요. 5천 정도. 채무자는 예보가 저축은행 이상의 부당결의에 의한 불법 대출은 고의불법 행위고 이로 인한 손배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할 것이는 5천 화해계약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은 화해계약 1억 이상 지시를 했고요. 채무자는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처수의 아파트를 처남에게 팔고 전세에 거주. 이거는 뭐 처수의 아파트 처남에게 팔았다니까 이거는 뭐 글쎄요. 지금은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처 이름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이때는 화해계약을 했네요. 강제 경매 중인 부동산. 경매 속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 중인 오피스텔. 채무자주의, 승계주의 미승계는 아파트 판돈 중 근저당을 뺀 나머지 5천을 처에게 위자료 재산으로 양육비로 지급.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대출 1,200만원 남편 개인 택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해계약. 이렇듯이 이제 대부분 화해계약으로 끝나죠. 간혹 부인 청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사례가 지금도 지금 한 7, 8년 지났지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가는. 감사합니다.